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파티, 아메리카 정당을 창당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과연 아메리카 창당이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게시판에 올려드렸었어요. 한 2달간 주중에는 테슬라 관련 영상을 좀 올리지 않고 책 쓰는 데 집필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게시판으로 알려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테슬라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바빠서 못하는 것 뿐이지 저에 대한 열정이나 관심은 여전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치에 던진 충격적인 도전, 바로 아메리카 파티, 파티가 정당이란 뜻이죠. 아메리칸 파티의 창당 소식에 지구상이 뜨거운데요. 그거에 대해서 막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트럼프와의 결별, 빅 뷰티풀 빌 액트 통과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좀 공정하지 않지 않냐. 전기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다 삭제하고, 레거시 업체들, 내연기관 차량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늘리고, 이런 건 공정하지 않다. 그러기도 하고, 또 정부 예산을 너무 그렇게 많이 빚을 늘리면 나중에 그 감당은 누가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반감.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이제 파괴적 기억의 정신이 숨어 있어서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신당 창당이 미국 정치뿐만 아니고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뭐 이것까지 같이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겠지만, 저는 전략가고 분석가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대응하고 저럴 경우는 저렇게 대응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낼 수 있겠죠. 저의 의견은 말 그대로 저의 의견이니까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아메리카 파티 창당, 테슬라 주가 영향까지 분석. 창당 배경은 이제 트럼프와의 결별이죠. 트럼프와의 결별, 그리고 양당 정치에 대한 불신.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 두 개가 서로 집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도 이제 여러 녹색당인가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힘을 못 받았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이 결국은 한통속이라는 거야. 결국은 일론 머스크는 어찌됐든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하였고 무려 2,500만 달러를 지원했어요. 1,87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트럼프 행정부 초반에 이제 효율성 부서를 했죠. 효율성 부서 도지에 들어가서 직접 개혁을 지지하고 비용 절감, 불필요한 인력을 해고하고 뭐 이러면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자기는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가면서 테슬라 주가에 악영향을 끼쳐가면서 온몸을 불살라서 그렇게 미 정부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트럼프가 추진한 빅 뷰티풀 빌 액트 이래가지고 대규모 지출 법안에 하원에서 상원 또는 다시 또 하원까지 통과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 한통속이다.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국가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낭비와 부패다. 해당 법안은 이제 전기차 보조금은 세액공제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테슬라에도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모든 전기차에 세액공제를 해버리면 그냥 그 타격이 그렇게 없어요. 테슬라는 현재까지는 4만 달러대 차량을 만들기 때문에 4만 달러짜리 차를 다른 사람이 7,500달러 때문에 차를 안 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미미할 거고, 그리고 일반 전기차 생산을 중단한다면 레거시 업체 있잖아요, 그죠? GM, 포드, 스텔란티스 뭐 이런 데서 전기차를 생산을 포기를 한다면 테슬라에도 궁극적으로 유리할 거 아니냐. 이거 트럼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지지할 때도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트럼프는 머스크를 향해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비난했고, 이에 머스크는 트럼프의 법안을 지지한 공화당 의원까지 비판하며 정식 창당을 선언했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한테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 보조금 누가 줬어요? 일론 머스크 준 게 아니야. 그 보조금 국민들한테 나눠준 거야. 이 말 자체가 그냥 그 말을 위한 말인 거지 별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죠? 민주당 때부터 정부에서
전기차를 늘리기 위해서, 기후온난화를 지키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육성했고, 그러면서 보조금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론 머스크한테 줬다고 말하긴 어렵죠. 대부분 고객들한테 준 겁니다. 국민들한테. 어쨌든 그 아름다운 법안, 빅 뷰티풀 빌 액트, 이게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 파티를 창당을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를 대변한다고 강조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실망한 중도층, 무당층, 젊은층, 그리고 독립유권자들을 겨냥한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주요 슬로건은 정치적 자유와 국민 중심의 효율적 정부다. 뭐 그러면서 이제 내년 2026년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여기 중간선거에서 상원은 총 100명이거든요. 그 중에 2, 3석을 좀 확보를 하고, 하원은 8석에서 10석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국회의원 수가 비슷비슷하니까 캐스팅 보드를 질 수 있는 거야. 결정권을 그 아메리칸 파티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 만약에 목표대로 이 의석을 확보한다면 중요한 결정을 다 이 아메리카 파티, 아메리카 당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반대하면 안 넘어가는 거고, 얘가 찬성해야 넘어가는 거니까. 이런 캐스팅 보트 역할을 위해서 의원의 영향력을 발휘하겠다는 이제 전략적 창당 모델을 했는데, 미국 내에서 이게 예상만큼 쉽지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을 지지하는데 아메리카 파티를 한다고 거기서 뭐 당선자를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전략으로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 무슨 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 반대하는, 양당제를 반대하는 그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중소도시 시장을 공략해서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야. 민주당도 관심 없고 공화당도 관심 없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중소도시 시장을 공략해서 재력이 있는 아메리카 파티 당이 더 유력하겠죠. 그래서 중소도시의 시장을 많이 당선시키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냐. 문제는 일론 머스크는 내년 당장 중간선거에서 상원 2, 3석, 하원 8석에서 10석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이 없는 거지. 요건 안 맞는 거지, 시간이. 요건 좀 중장기적으로는 맞지만 내년 당장을 목표로 하는 데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요거는. 자, 그러면 아메리칸 파티가 미국 정치에 미칠 파장은 어떨 것이냐. 미국 정치의 양당 구조는 제3당의 생존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승자 독식 선거 제도가 있고 엄격한 정당 등록 절차가 돼 있고요. 거대 정당의 자금력과 조직력이 커. 근데 이제 과거 리버테리언당이라든지 녹색당 등이 나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잖아요. X, 옛날 트위터에 팔로워만 해도 2억 명이야, 2억 명. 물론 이제 미국 국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등에서 파생되는 자금력과 네트워크. 예를 들면 트위터 X를 이용한 그 선거운동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요번에 입증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그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레거시 업체, 기존의 언론들의 그 반대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X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주목하고 있어요. 어쨌든 와서 양쪽 표를 빼앗아 가면 자기들도 이제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부분이 있죠. 특히 트럼프 지지층하고 머스크 지지층이 겹친다는 거야. 그럼 공화당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별거 없다. 지지부진하다 말 거다. 뭐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스티브 배넌, 트럼프의 전 전략가는 머스크를 정치 바보라고 비난했다. 그를 아프리카로 추방해야 된다고까지 언급했다. 일부 보수층은 트럼프의 신당은 공화당 표만 빼앗고 민주당을 이롭게 할 뿐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한다고 일론 머스크가 원래 일론 머스크는 민주당 지지자였어요. 오바마하고 악수 한번 하려고 2시간인가 기다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민주당에서 너무 그 스페이스X 로켓 쏘는데 계속 딴지를 걸고 클레임을 걸고 규제를 하고 뭐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제 자율주행도 허락을 잘 안 해고 그러니까 답답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거거든. 근데 민주당 지지하는 건 별 관심 없어요, 일론 머스크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정치적 경험 부족, 정치적 경험 부족이 문제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치라기보다는 열받으니까, 그죠? 트럼프에 대해서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해서 이게 아동 성추행, 뭐, 그런 관련된 걸로 이 사람이 이제 실형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운영하는 그 전용기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탑승자 명단이 있었다는 거야. 클린턴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트럼프가 몇 번 이 사람하고 인맥을 가시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다는 거지.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명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로 뭐 깐다고 막 얘기하고 스페이스X 우주선을 폐기하겠다. 뭐 이런 발언, 가격한 언행까지 막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나사가 우주 항복선을 없애고 스페이스X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 우주 정거장에 물자를 보내거나 우주인을 보낼 때 스페이스X를 통해서 다 보내고 있거든요. 그 당장 못하게 하겠다. 당장 못하게 하는 게 나사가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주항공도 다시 만드는 거지. 어찌됐든 이런 가격한 언행 등이 이제 정치적 수사에 좀 불친절한 거지. 보통은 이제 정치인들은 굉장히 전략 전술적인 발언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막 쏟아내는 거지. 그러면 정치인으로서는 좀 비호감이죠, 비호감. 근데 이제 그래서 정치적 신뢰도에 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어요, 당시에. 자, 그러고 이제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뭐 캐나다로 왔다가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출마 자격은 없어요. 근데 캐나다 대통령 출마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고. 뭔지 모르겠지만. 따라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대표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대안으로 있는 게 요번 공화당 내에서 그 아름다운 그 오빠법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한 공화당 의원 2명 있거든요. 트럼프가 그래서 저 사람들 다음에 공천 안 주겠다고 탈락시키겠다고 그 사람들을 이제 영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등록, 후보자 모집, 전국 조직 구축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비용은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고 전국 조직을 구축해서 이게 유지 관리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머스크는 X 플랫폼, AI 이런 미디어 기술력을 활용해서 기존 정당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구상을 내비치고 있다. 뭐 말 안 되진 않죠. 이 사람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나름대로 창의력도 갖고 있고 추진력도 갖고 있고 도전력도 갖고 있고 뭐 그런 것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집념 하나로 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아메리카 창당을 강행을 한다고 치면 테슬라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테슬라 투자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댄 아이브즈도 그러고 유명한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언급하지 말고 정치에 나서지 말고 테슬라에 집중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면 좋을 건 없죠, 회사에는. 기업 리더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논란에 휘말리면 투자자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2025년 7월 초 머스크의 정치 뉴스가 나온 직후 테슬라 주가는 단기 등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한마디 강하게 얘기했더니만 또 주가가 내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테슬라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일 수 있어. 테슬라 주식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 테슬라가 약세를 보일 확률도 있습니다. 전혀 배제할 수 없어요. 왜? 불안하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정치 참여가 테슬라의 정책적 수혜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보조금 같은 거 어차피 보조금도 안 주기로 했었어. 전기차 보조금 없었는데 뭐 카드가 아니지 그거는 어차피 안 주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X에 대한 정부 계약 이건 스페이스 X잖아. 이거 테슬라 주식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반대로 머스크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 오히려 근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수도 있다. 정치적 수혜를 줄일 수 있지만 테슬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캐스팅부를 지는 거니까 그 중장기적으로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약세를 보일 확률도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신사업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와 로보택시하고 옵티머스의 그죠? 글로벌 미디어 장악력이 오히려 브랜드 파워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긍정론이 공존하고 있다. 근데 뭐 주가는 집중도를 떨어뜨리는데 집중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AI 칩 개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등을 통해서 2026년에서 28년 실적 폭발이 예상되는 만큼 머스크의 정치 행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리된다면 오히려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단기적으로 어려운 걸 우리가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곤란한 거죠. 우리처럼 2029년까지 홀딩하기로 한 거를 비중을 축소해서 또는 팔았다가 하락해서 반등할 때 다시 사야 되냐. 끝까지 들고 버틸 것이냐. 이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제가 끝까지 들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뭐 솔직히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추이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 너무 성급하게 다 팔았다가 살려고 했는데 얘가 예상보다 안 떨어질 수 있어 주가가. 이건 정치는 정치고 기업은 기업이고 그러니까 예상보다 안 떨어질 수도 있어. 또 예를 들면 주가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난 정치에 전념하겠다. 한동안 테슬라는 CEO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선언할 경우 주가가 또 폭등할 수도 있고. 그거를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신당 창당이 단순한 해프닝일까? 아니면 미국 정치와 테슬라 운명을 함께 바꿔놓을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일까? 2026년 중간선거는 이 가능성을 시험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고 어쨌든 머스크의 정치 도전이 성공할지 테슬라는 주가는 어떻게 될지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켜보면서 행동을 해야겠다. 최악의 경우 한 절반 정도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절반 정도 매도했다가 기다렸다 다시 사는 방법도 뭐 검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증시가 별 영향이 없어. 그럼 버티는 거지 뭐. 예?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하자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확실한 건 유리해. 왜? 지금 와서 로보택시가 취소되지도 않을 것 같고 옵티머스 로봇이 나오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거는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절반을 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2030년까지 계속 보유할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증시가 엄청나게 상승할 거라는 거는 그 믿음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중간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킨다면 테슬라 주가는 더 폭등할 수도 있어요. 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너무 공포에 떨 것도 없고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이상 김 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